게 하나의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주름이 더 심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다가 안 맞으면은 원래 있던 주름이 나타난 것이죠. 네.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톡스를 맞으면은 보톡스 맞는 기간에는 주름이 없죠. 네. 이 모습을 보다가 보톡스 효과가 풀리면서 원래 자기 주름으로 나타나니까 주름이 더 생겼다 이렇게 오인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보톡스를 맞음으로써 보톡스 효과가 있는 기간에는 주름이 안 생기니까 주름골이 안 생기죠. 네. 그래서 주름골을 더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잔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톡스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네, 아까 스킨 보톡스를 통해서 잔주름을 치료한다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잔주름이 생기는 그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진피층에 콜라겐이 있는데 콜라겐 양이 갈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콜라겐은 탄력섬유죠.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요. 탄력이 떨어지면은 이 모공이 느슨해집니다. 네. 모공이 넓어지죠. 모공이 넓어지면서 모공과 모공 사이에 작은 선들이 가서 잔주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레이저나 아니면은 고주파나 이런 그 초음파 같은 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진피층의 콜라겐을 더 증가시키고 이 증가된 콜라겐에 의해서 잔주름을 개선시키는 그런 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고주파를 이용한 소마제라든지 초음파를 이용한 울세라든지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한 프락셀 레이저 같은 장비들이 대표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공통적인 문제는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장비가 나온 지 한 10수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예전 처음 나왔을 때보다도 사용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장비를 활용한 주름 치료는 지속 기간이 보톡스보다도 짧다고 봐야 할까요? 보톡스를 4, 6개월로 봤을 때 네. 장비를 이용한 방법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꾸준히 장비로 한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준다면은 그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장비를 이용한 방법은 대부분 보톡스보다 좀 고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톡스처럼 자주 맞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 네. 효과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으로 처진 주름을 실리프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리프팅이라는 건 결국 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의료용 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의료용실이 있죠. 사람 인체에 사용되는 것은 모든 걸 의료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 의료용을 사용하는데요. 실도 크게 리프팅에 사용되는 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녹지 않는 실과 녹는 실로 많이 이렇게 구분하죠. 네. 대부분 환자들은 녹지 않는 실로 이렇게 리프팅을 하면은 당겨놓으면 효과가 오래 지속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실로 당겨놓으면은 처음에는 실의 힘에 의해서 당긴 효과가 유지가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늘어질 뿐 늘어지고 유착이 생길 뿐 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몸에서는 쓸모없는 실만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필요한 실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음으로써 신경이나 혈관을 자극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프팅 초창기에는 주로 녹지 않는 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실리프팅이 계속 발전을 거듭해가면서 녹는 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PDO라는 녹는 실을 사용해서 리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이 우리 몸 안에서 다 녹아서 분해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네, PDO라는 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시 오래 지속되진 않네요. 뭔가 좀 더 큰 시술이어서 지속 기간도 더 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럼 6개월마다 역시 꾸준히 받아야 하는 치료군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조직이 유착되는데 우리가 조직과 조직에 접착되는 데는 보통 좀 어떻게 하냐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6주 사이에 되게 유착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만 세개를 잡아주면은 네. 실제로 그 안에 유착될 부분 다 유착되고 늘어날 부분 늘어나고 우리 몸 안에 조직 반응은 다 일어나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실리프팅으로 교정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이 처진 얼굴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역시 많이 처진 거에는 수술이 최고죠. 수술로 하시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고 그리고 결과도 좋습니다. 수술은 대개 피부를 절개하고 그다음에 피부 밑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거나 또 재배치시켜주고 네. 그리고 늘어진 근육을 당겨서 젊을 수도 있도록 당겨서 고정시켜주고 남는 피부를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수술적인 방법입니다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 방법 효과도 좋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주름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많이 시술을 받는 부위별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좀 고민이 깊어지는 부위 중 하나가 팔자주름인데요. 이 팔자주름은 왜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얼굴 주름 중에서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팔자주름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환자가 있어요. 팔자주름입니다. 팔자주름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표정을 짓는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 입꼬리가 계속 움직이죠. 네. 이런 지속적인 움직임에서 팔자주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광대 쪽에 있는 피부가 밑으로 처진다든지 아니면 볼살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런 처짐에 의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 팔자주름의 치료는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역시 필러입니다. 네. 예전에는 주로 지방을 많이 주입했습니다만은 요즘 필러가 갈수록 고급화되고 좋아지고 저렴해지니까 필러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다소 처진 주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하면서 필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귀족 수술이라고 해서 그 보형물을 살짝 넣어서 깊이를 원하는 그런 시술도 합니다. 또 많이 처진 경우에는 역시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네. 안면 거상술이라는 건 뭔가요? 얼굴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피부를 절개하고 늘어진 근막을 박리해서 당겨서 올려서 고정시켜주고 남는 피부를 절제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근막을 당기는 방향에 따라서 그 중안면 거상술 또 하안면 거상술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중안면 거상술이라는 것은 광대 피부가 좀 많이 처진 분들이 있죠. 네. 광대 피부가 많이 처져서 팔자주름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 중안면 거상술이라는 그런 방법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살에 처져서 얼굴이 사각으로 변했다든지 아니면 입지 주름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안면 거상술을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만은 또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젊은 분들 중에 보면 이마주름이 굉장히 깊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깊은 이마주름은 왜 생기는 거고 이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네. 이마주름은 되게 선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 사춘기 때부터 이마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이마주름은 우리 이 이마 근육이라는 전두근이 있는데 이 근육이 지나치게 발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머릿속을 한쪽 귀에서 반대쪽 귀까지 전부 절개해서 피부를 뒤집어서 그 이마 근육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걸 절단하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긴 흉터가 남고 그다음에 출혈도 많고 해서 지금 이 수술을 많이 하지 않고 네. 요즘에는 머릿속 몇 군데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넣어서 내시경을 보면서 그 전두근을 절단하는 이런 그리고 남는 피부를 당겨주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수술보다는 보톡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간편하니까. 그러다 몇 분이면 치료가 끝나니까 보톡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마 근육에 보톡스를 사용했을 때는 물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마 주름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좀 눈뜨기 무거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웃을 때 눈 끝에 주름이 생기면 오히려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이 들어 보인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당사자들은. 네. 이 부분을 치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눈꼬리 주름을 이걸 흔히들 눈꼬리 주름을 우리 스마일 주름이라고 하죠. 네. 웃는 표정이 좋다고 스마일 주름을 하는데 이 주름은 우리 눈 주위 눈둘레 근육 중에서 바깥쪽 부분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 그리고 특히 피부가 얇으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을 치료를 위해서 그 눈둘레 근육을 절단해서 방향을 바꿔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마 쪽으로 올라가는 안면신경이 그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 그 수술을 피하고 주로 보톡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톡스로 눈 주위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름이 안 생기겠죠. 근데 거꾸로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스마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웃는 모양이 안 돼요? 그렇죠. 표정이 좀 어색해지고 좀 차가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필러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필러는 뭐 표정을 짓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나요?
필러를 어떤 필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팔자주름에 사용되는 필러와 다른 종류의 필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또 같은 눈 주위이긴 하지만 눈 밑 주름은 또 치료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눈 밑에가 피부가 얇아지고 또 피부가 늘어지죠. 또 그리고 지방도 밀려 나오고요. 또 나이가 들면은 눈 밑에 피부가 늘어지죠. 피부가 늘어지고 또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그리고 지방도 밀려 나오고 또 눈 주위에 안압 뼈 자체도 좀 넓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눈 밑 주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의 치료는 눈 밑 속눈썹 발아래를 절개해서 늘어진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시켜주고 그다음 늘어진 근육을 당겨주고 그다음 남는 피부를 절제하는 뭐 이름하여 하얀검 성형수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좀 젊으신 분들이 눈 밑에 지방만 뿔룩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눈 안을 뒤집으면 빨간 판이 보이죠. 그 레이저로 빨간 판을 절개해서 밀려나온 지방만을 제거하나 재배치하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간혹 눈 밑 피부가 얇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방이나 또는 필러를 사용해서 피부를 두껍게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명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더 어려 보이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목주름, 목이 처지는 걸 어떻게 하기에는 아직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목주름도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목주름은 되게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이 턱 아래쪽으로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턱선이 없어지고 대부분 나이가 들면 다 이중턱이 되죠.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지방을 흡입해서 이중턱을 없애주고 턱선을 살려주면서 그런 목선을 같이 목주름을 없애주는데요. 목주름은 그 가로주름과 세로주름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주름은 대개 손천구 손이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손이 주름이 굵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대개 그 주름 사이 유착을 풀어주면서 거기에다가 필러나 지방을 넣어서 다시 재유착되는 것을, 다시 유착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로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근육이 늘어져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개, 뭐 띠처럼 길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것은 절개를 해서 늘어진 근육을 당겨서 고정시켜주고 남는 피부를 절제하는 방법을 많이 합니다. 또 세로주름이 있으면서 깊은 골이 있는 분들은 역시 필러나 지방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얼굴 부위별 주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들어 A형 간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A형 간염 환자는 총 2,400여 명. 하지만 올해는 8월 초까지만 11,100여 명으로 4.5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최근 발생하는 A형 간염은 30, 40대 젊은 환자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과거와 달리 위생 상태가 좋아졌지만 오히려 A형 간염 항체를 가진 사람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또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혜택을 받은 아동과 달리 20, 40대 성인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입니다.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를 통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라서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